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오늘 현재 완료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시간에는 현재 완료의 개념과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오늘 이제 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현재 완료라는 건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발생한 이 모든 시제, 여기 기간에, 이 구간에 해당하는 시제를 전부 다 현재 완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문장들을 쭉 모아서 잘 살펴보니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문장끼리 분류가 가능해진 거죠. 총 4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우린 이거를 현재 완료의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등부에서는 현재 완료의 용법을 묻는 문제 같은 거는 등장하잖아요. 고등부는 조금 숲을 보는 걸 물어본다고 했죠. 독해 위주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투부정사 용법이라던가 현재 완료 용법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지만 중등부에서는 나무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용법을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 두셔야 시험 문제에서 오답 없이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완료 용법은 총 4가지인데 완, 결, 경, 계. 첫 글자를 떼서 일단 암기를 해두세요. 완료, 결과, 경험, 계속입니다. 자, 완료를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완료라는 거는 이제 막 했다 라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마지막 문제를 풀고 딱 연필을 넣었어요. 그때 부모님이 금조가 숙제 다 했니? 라고 여쭤보시면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이라고 얘기하는 건 거예요. 나 이제 막 다 했어요. 이런 느낌인 건 거죠. 또는 already라는 부사를 써서 이미 했죠.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I have already finished my homework. 자, 이것도 역시나 완료라는 범주 안에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yet이라는 부사는 부정문과 함께 쓸 때 아직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럼 I haven't finished my homework yet 이렇게 쓰게 되면 나 아직 숙제를 다 마치지 못했어요 라는 뜻이 돼요. 그럼 여기서 조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우리말로 완료라는 느낌은 사전적 의미가 완전히 끝난 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 안 끝났다면서요. 근데 아직 안 끝났지만 완료 용법에 이 문장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좀 전에 막 마쳤다라는 just라든지 이미 끝냈죠 라는 already 같은 부사뿐만 아니라 이제 곧 마치게 될 yet, 아직 다 끝내지 못했지만 곧 끝낼 계획인 그런 yet의 느낌까지도 전부 다 우리는 묶어서 완료 용법에 포함시킨다는 건 거죠. 자, 그 다음 yet은 부정문뿐만 아니라 의문문하고도 어울리는데요. 의문문하고 어울릴 때는 아직이란 뜻보다는 지금까지의 느낌이에요. until now의 느낌이 있다라는 거,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have the tickets for the concert arrived yet?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콘서트 티켓이 지금 도착했나요?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 yet이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already 또는 just 이런 부사들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보면 현재 완료랑 상당히 잘 어울리고 그 용법 4가지 중에서 완료적 용법에 해당한다 라는 거를 공부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결과를 공부해 볼게요. 결과적 용법은 다른 용법과는 달리 뭔가 힌트가 될 만한 부사가 단어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결과에 해당하는 예문들이 어떤 문법책이든지 간에 거의 고정적으로 늘 등장하는 단골 예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문들을 보면서 왜 이런 문장들을 결과적 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표 예문으로 I have lost my key가 있습니다. 내가 열쇠 잃어버렸어 라고 번역이 되어지죠. 일단 결과라는 거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생기는 거죠. 인과 구조가 만들어질 때 우리 이걸 결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완료 이 쓰여진 문장을 보면 내가 열쇠를 잃어버렸다라는 원인만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내가 아직 집에 못 들어갔다거나 만약에 자동차 킨 거면 내가 자동차를 아직 문도 못 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 거예요. 또 다른 예문 한번 볼게요. I have had lunch. 내가 점심을 먹었다 라고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점심을 먹은 행위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배가 너무 불러서
아무것도 못 먹겠어 라는 뜻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건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저 문장에 배가 부르다는 소리가 어딨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현재 완료의 결과적 용법이라는 건 거예요. 즉 I had lunch, 내가 점심 먹었다. So, 그래서 I'm full, 나 배불러. 이 두 문장이 합쳐진 게 I have had lunch 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 적혀져 있는 문장은 원인에 대한 행동 발생만 적혀져 있지만 그로 인해서 이 친구가 아직 집에 못 들어갔구나, 또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배가 불러서 다른 음식을 못 먹겠다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다 결과적으로 뉘앙스를 품고 있는 것, 이런 걸 우리는 현재 완료의 결과적 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경험을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경험은 제가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학생들이 제일 쉽게 느낀 파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경험은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 또는 해본 적이 있니? 이런 표현들에 속하겠죠. 자, 현재 완료라는 것 자체가 과거 시제를 다 포함해서 현재 묻는 이 시점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본 적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태어나서 쭉쭉 살아오면서 과거가 다 포함되고 있죠.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까지 현재죠. 해본 적이 있다 또는 없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만약에 단순 과거 시제를 썼을 경우에 약간 코치코치 캐문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 내가 해본 적이 있다거나 해본 적이 있냐라고 묻고 싶은 경험을 나타낼 때는 현재 완료 시제를 써주는 건 거예요. 자, 현재 완료는 많은 예문을 보면서 익히는 게 더 빠르거든요. 예문 보시겠습니다. I have never met him before. 나 그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전에. 자, 이런 표현들 never 결코나 before 이전에 라는 단어들이 현재 완료랑 상당히 잘 어울리는 단어구나 라는 걸 캐치하셔야 돼요.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라는 never이 들어감으로써 경험적 용법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Have you tried it before? 전에 먹어본 적 있니? 라는 것도 결국 경험을 묻는 건데 이런 현재 완료 문장에 before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경험이구나 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는 건 거죠. I have seen the movie once. 나 그 영화 한 번 봤어. Twice. 두 번 봤는데. Three times. 나 세 번 봤어. 이런 표현들. 자, 횟수를 나타내는 표현들이나 아니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never 이런 단어들과 현재 완료가 잘 어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들은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경험은 해봤다. 넌 해본 적 있니?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이번엔 계속을 공부해 볼게요. 계속은 그쵸, 이건 말 그대로 뭔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걸 좀 경험이랑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험은 행위가 그때 좀 끝나야 돼요. 나 영화 한 번 본 적 있어 이렇게. 그럼 영화 보는 행위는 그때 이미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은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이렇게 쭉쭉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We've known each other for 30 years. 자, 우리는 서로 알고 지냈어요. 30년 동안 이런 건 거예요. 그럼 이 문장에서 for 이라는 단어, 30년 동안을 뜻하는 이 for라는 단어 덕분에 30년 동안 쭉 지속되면서 알고 지냈다는 얘기구나 라는 계속적 용법이라는 걸 알려주는 힌트가 되는 단어인 건 거예요. 그 다음 He has worked at the bank since 2010. 자, 그는 은행에서 근무했어요. 2010년 이후로 쭉.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since라는 단어 덕분에 2010년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쭉 계속 근무 중이라는 거구나 라는 어떤 그 행동의 연속성이 있는 건 거죠. 이럴 때 우리는 계속적 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자, 하나 더. We've been married for 30 years. 자, 우리는 결혼을 3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문장에서도 for라는 단어 덕분에 이 문장이 계속적 용법이다 라는 걸 쉽게 캐치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for나 since를 이용을 해서 지속된 그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과 같이 쓰이게 돼요.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에 있었나요? 라는 걸 물어볼 때 쓰이는 이 how long 이라는 단어도 사실 마찬가지로 계속적 용법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용법을 다 공부했어요. 자, 네 가지 용법을 다 공부하고 사실 현재 완료는 강의가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 다음번 강의는 그래서 시험엔 뭐가 나오는데 자, 이 부분 중요하죠. 시험에서는 나에게 무엇을 물을까? 분명히 거저주는 문제는 없을 거잖아요. 조금 꼬아서 내거나 착각하기 쉬운 예문들이 등장하게 될 건데요. 그 부분까지 공부를 다 하고 나면 현재 완료가 조금 더 가까워져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내용까지는 잘 복습을 해두세요. 수고하셨습니다.